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저는 오늘 BMW 드라이빙 센터에 와 있습니다. BMW 드라이빙 센터에 들어오시면요, 입구에 M3, M4용 엔진 카터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코드 네임은 S5로 명명되어 있는 이 엔진이 바로 BMW의 고성능 모델인 M3, M4의 심장입니다. 네, 대략적인 스펙을 보시면요, CC, 그 다음에 보호 스트로크 비율, 또 최고 출력, 최대 토크. 최대 토크가 1800rpm에서 5500rpm까지 아주 두텁게 발휘가 되는 게 특징이고요. 압축비가 10.2 대 1입니다. 터보 엔진으로서는 압축비를 대단히 높게 쓰고 있습니다. 자연흡기 엔진 수준의 압축비를 쓰고 있는데요. BMW의 터보 차저를 다루는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네, 커터웨이 단면을 보시면은요, 실린더, 피스톤, 점화 플러그, 인젝터, 그 다음에 흡기 밸브, 배기 밸브, 연료 레일, 연료 제어 유닛,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크랭크 축도 보이고 밑에 오일팬도 보입니다. 자, 가장 관심을 모이는 것은 아무래도 그 터보 차저겠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터보 차저 두 개가 보입니다. 트윈 터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S5 엔진은 N5 엔진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N5 엔진은 트윈 스크롤 방식입니다. 매니폴더를 두 개로 나눠서 배기가 꼬이지 않도록 실린더 폭발 순서대로 두 개의 매니폴더로 나누어서 터보차저로 들어가는 방식인데요. 각각 그 매니폴더 두 개로 나뉜 부분에 하나씩 터보차저를 집어넣어서 트윈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시면은요, 상표가 좀 보이시나요? 미쓰비시 중공업 제품이군요. BMW는 그 VGT 같은 경우, 디젤에 들어가는 VGT는 보그워너사를 사용을 하고요. 가솔린에 들어가는 것은 미쓰비시 중공업 터보차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전 세계 터보차저는 허니웰, 보그워너, 또 IHI, 미쓰비시 중공업, 이런 업체들이 이제 마켓을 쉐어하고 있는데, 미쓰비시는 전 세계적으로 3% 정도밖에는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미쓰비시 제품을 BMW가 사용하고 있다는 점. 네. 자, 이쪽 안쪽으로 보시면은 임펠러, 배기 쪽 임펠러가 보이시죠? 네,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네. 네. 임펠러 위에 보시면은 뚜껑 같은 게 하나 보이시는데요. 저게 웨이스트 게이트라는 그 배기가 빠져나가는 구멍입니다. 웨이스트 게이트는 배기가 이제 필요 이상으로 찼을 때 안에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배기를 일부분 빼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런 터보를 가리켜서 그 WGT, 웨이스트 게이트 터보 차저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그 웨이스트 게이트를 움직이는 액추에이터입니다. 예전에는 그 진공 다이아프램을 사용을 해서 대기압으로 기압 차이로 인해서 이걸 작동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솔레노이드나 전기 모터 방식으로 이 액추에이터를 작동을 합니다. 형태를 보니까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보이는 것이 CHRA, Center Housing Rotating Assembly라는 배기 쪽의 임펠러와 흡기 쪽의 임펠러를 이어주는 장치입니다. 두 개가 이 장치로 인해서 연결돼서 배기압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임펠러의 반동으로 흡기 밸브가, 역으로 된 흡기 밸브가 이제 흡기 임펠러가 돌아가면서 이 컴프레셔 쪽으로 압축된 공기를 보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중간에 보시면은 이런 배관이 보이시는데요. 이 배관이 그 CHRA의 냉각을 담당하고 있는 배관이에요. 보통 그 엔진 오일을 사용을 해서 이 CHRA의 내부의 그 엄청난 회전에 발생하는 열을 제어를 합니다. 보통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디젤에 비해서 연소 온도가 한 150도 정도 높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1100도에서 1200도까지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냉각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터보 차저가 탑재된 차가 예열을 하고 후열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충분히 이 장치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운행을 하거나 아니면 스포츠 주행을 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꺼버리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냉내가 빠져나가서 이 안에 구조물이 늘어붙거나 고장을 발생시키는 그런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오일 순환 장치가 여기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역시 반대편에 있는 그 터보차저에도 동일하게 배기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M3, M4에 탑재되어 있는 SO 엔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그 냉각 장치를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CHRA의 냉각을 엔진 오일에서 끌어다가 사용을 하는 것이 보통 방식입니다만 이 SO 엔진의 경우에는 아쿠아 냉매를 사용을 해서 별도로 이 냉각 라인을 뺐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높은 온도를 잘 제어할 수 있도록 냉각 장치의 어떤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쪽 반대편에 그 똑같은 터보차저 구조 역시 같습니다. 배기 쪽에 임펠러 보이시고요. 가운데 CHRA 보이시고 여기 보이시는 게 안쪽에 보이는 임펠러가 이제 흡기 쪽 배기의 그 임펠러의 반동으로 인해서 같이 회전을 하면서 압축된 공기를 컴프레셔로 보내는 흡기 임펠러입니다. 이 부분이 흡기 인렛입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들어간 공기가 라인을 타고 흡기 임펠러에서 압축된 공기가 컴프레셔를 통해 이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이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흡기 인렛을 통해서 들어간 공기가 컴프레셔를 통해서 압축되고 그 압축된 공기가 라인을 통해서 인터쿨러 쪽으로 모여집니다. 이 부분이 인터쿨러입니다. 인터쿨러를 통해서 압축된 공기를 냉각시킨 다음에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흡기 쪽으로 들어가죠. 이 흡기 밸브 안쪽에는 이제 스로틀 밸브가 들어있고요. 이 스로틀 밸브가 가속 페달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BMW는 그 밸브트로닉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행 시에는 이 스로틀 밸브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의 조작에 따라서 밸브의 개방 깊이가 조절이 되는 0.18에서 9.9mm까지 연속적으로 세밀하게 조절되는 밸브트로닉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연흡기에 비해서 터보차저가 흡기 라인으로 들어가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죠. 쭉 통해서 위로 올라가고 냉각 인터쿨러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 라인. 이것 때문에 이제 흡기 효율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 터보렉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RPM에서 이렇게 그 스크롭이 길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 라인을 설계하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이제 출력이 느껴지지 않는 잠시 그 엔진이 멍 때리는 그 터보렉이 그래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터보렉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래서 사용이 됩니다. 뭐 트윈 터보를 사용한다든지 트윈 스크롤 터보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터빈 트윈 터보지만 하나는 AR 비율이 작고 하나는 큰 스몰 터보 빅 터보를 통해서 냉간 시후를 스몰 터보가 잡아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그 BMW 이 M3 엔진에서 사용되는 터보는 이제 웨스트게이트 터보라고 해서 WGT 방식의 터보차저입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제 요 웨스트게이트를 통해서 필요 없는 부합을 빼는 그런 방식이고요. 가솔린에서 VGT가 사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부 온도를 견디기 위해서 VGT를 구현을 하려면 유속을 조정을 하는 이 베인과 그 베인을 동작시키는 로드를 1100도 이상 견딜 수 있는 세라믹 소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세라믹 소재가 한 1300, 1400도까지는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결국은 단가 문제죠. 그래서 현재 그 가솔린 터보에서 VGT를 사용하는 브랜드가 이제 포르쉐가 있고요. 포르쉐 911 터보 모델과 이제 박스터, 그다음에 파나메라 터보에는 VGT가 적용이 됩니다. 까레라 터보에는 그 출력 문제로 인해서 그 VGT는 들어가 있지 않고 WGT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그 타도 911 터보를 부르짖는 닛산의 GTR, GTR에도 VGT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드문 경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터보차저에 대해서 대충 살펴봤고요. 이제 실린더 쪽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네, 직분사 방식은 그 노즐이 연료를 분사하는 압력이 한 200바 정도로 높습니다. 포트 분사 방식은 3.5바로 분사 압력이 높을 필요가 없는데, 직분사 엔진은 구조 자체가 높은 압력의 그 연료를 분사를 해야 효율이 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높은 압력으로 연료를 분사시켜서 출력이 높은 게 아니라 높은 압력으로 연료를 분사시키기 위해서 연료를 세밀한 단위로 쪼개게 되면 보다 적은 연료로 폭발 압력의 어떤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한 제어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연료 효율도 높아지면서 폭발 효율도 출력도 더 향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직분사 엔진의 또 하나 장점이 실린더 안으로 액체 연료를 분사를 하니까 그 액체 연료가 높은 열에 의해서 기화가 됩니다. 기화가 되면 잠열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기화 잠열 효과로 인해서 실린더 내부에 압축된 공기의 온도를 떨어뜨려서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2대 1 터보 엔진에서 좀처럼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10.2대 1의 압축비까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피스톤을 보시면은요, 뭐 링이 3개가 보이시죠? 이게 2개가 압축 링이고 이게 이제 오일 링입니다. 보통 보호 스트로크 얘기하는데 보호는 요 비율을 얘기해요. 피스톤의 직경을 보호라 그러고요. 스트로크는 상사점에서 하사점.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건 상사점, 밑으로 끝까지 내려가는 건 하사점이라 그러는데 그걸 오가는 길이를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직경 대비 스트로크가 짧으면 오버스퀘어, 숏 스트로크 엔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BMW M3, M4에 들어가는 S55 엔진은 숏 스트로크 타입입니다. 고회전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오버스퀘어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이 직경에 비해서 스트로크 길이가 긴 건데 그렇게 되면 언더스퀘어 엔진이라고 해서 롱스트로크 엔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롱스트로크 엔진은 디젤 엔진이나 뭐 좀 저속에서 토크가 많이 필요한 타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오버스퀘어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고회전 영역, 뭐 스포츠카라든지 보다 높은 출력을 끌어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터보 차저가 사용이 되면서 이 보호 스트로크 비율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흡기 엔진에서는 상당히 이제 엔진 타입이라든지 또 차량의 성격에 따라서 이 비율이 좀 중요하게 여겨졌었는데 뭐 지금에는 뭐 그다지 그 비율을 중요하게 그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캠축 보이시죠? 이쪽에서는 이제 단면으로 안 보이는데 반대쪽에 이제 헬리컬 기어 방식으로 약간씩 이렇게 틀어주는 장치가 있어요. 이걸 바노스라고 하는데 흡기 쪽에 하나, 배기 쪽에 하나 들어가서 이제 더블 바노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베리어블 밸브 타이밍이라는 기술인데 연속적으로 컨티뉴어슬리하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캠축을 틀어줌으로 인해서 흡기 밸브가 열리는 시기, 배기 밸브가 열리는 시기, 닫히는 시기를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주는 거죠. 배기가 흡기를 빨아들이는 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조절해줘서 효율을 높이는 그런 방식이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밸브 타이밍이나 밸브 리프트는 자연흡기 엔진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 또 여겨졌었고 뭐 하이캠 튜닝이라든지 이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인데 이건 뭐 디젤 엔진에는 뭐 이 기술이 이제 그 처음부터 중요하게 여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에 해당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연료 제어 유닛입니다. 보시 제품이죠. 인젝터가 보시이기 때문에 연료 제어 유닛도 당연히 보시입니다. 이 연료 제어 유닛은 ECU로부터 통전 명령을 받으면 상황에 맞게 인젝터를 개방하는. 인젝터는 뭐 점화 플러그와 마찬가지로 이 코일이 담겨져 있어서 자력 방식으로 신호가 오면은 이 앞에 있는 그 막고 있는 노즐을 위로 올려서 분사를 하는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점화 플러그 모습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플라이 휠이 들어가는 변속기랑 그 물리는 그래서 출력을 전달하는 플라이 휠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에어컨 컴프레셔가 보이네요.
예, 알터네이터의 모습입니다. 보통 제네레이터라고 많이 부르는 장치죠. 예. 근데 자동차는 그 회전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기는 직류 발전기가 아닌 교류 발전기를 씁니다. 알터네이팅 커런트 AC라는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 알터네이터가 작은 사이즈로 내구성이 더 높고 발전 효율도 그 일정하지 않은 회전수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교류 발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는 직류 방식으로 전류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다이오드를 통해서 AC를 DC로 변환을 해서 배터리에 저장을 하게 되어 있죠. 네. 장력, 벨트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고요. 이게 워터펌프입니다. 크랭크 축에서 연결되어 있는 폴리가 알터네이터, 에어컨 컴프레셔, 워터펌프를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뭐 그 세부적인 부분을 더 파고든다면은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고, 또 이 커터웨이의 그 단면이 이렇게 좀 앞부분만 살짝 커팅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뭐 각종 산소 센서를 비롯한 센서류들의 모습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MW M3, M4에 들어가 있는 이 S5 엔진이 그대로 이 M의 막내 버전인 M2에 들어갔다면 아마 대단히 강력한 드라이빙 머신이 됐을 텐데, 아쉽게도 이 엔진이 아닌 N5 엔진의 개선 모델이 들어간다고 하는군요. 사실 그 BMW M3, M4에 들어가는 이 S5 엔진의 핵심은 터보차저의 CHRA를 냉각시켜주는 이 아쿠아 냉각 시스템이에요. 터보차저가 그 열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과열이 돼서 출력이 좀 떨어지는 현상, 좀 뭐라 그럴까요? 터보차저가 좀 뻗었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요. 예, 이 과열을 막아주는 장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쿠아 냉각 시스템이 M2에 들어가 있는 엔진에는 아마 제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실제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만약에 제외가 되어 있다면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네, 지금까지 BMW M3, M4에 탑재되는 S5 엔진의 대략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구조를 모르고 그냥 나는 시동 걸고 악셀 페달 밟으면서 탈 거야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왕이면은 어떤 세부적인 특징이 있는지 개략적인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자동차를 바라본다면 그 자동차에 담겨져 있는 기술, 제조사의 어떤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